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자, 금일 여러분들과요, 뉴스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2019년도 12월 16일 날, 대책이 강력하게 나왔잖아요. 자, 그 대책에서 일단 자금에 관한 조달 계획, 그래서 이제 강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강력한 규제가 나오긴 했는데, 이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이거 정말 까다로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기존에 없었냐? 없지는 않았고요. 있었지만 이보다 좀 더 강화가 돼서 이제 앞으로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이 주택의 자금을 조달하는 조사 체계가 굉장히 강화가 되는데, 자,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 혐의 정리 검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삽동 점검을 상시화시키겠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서 계획 제출 대상을 확대시키고 신고 항목을 구체화하겠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이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작성을 했지만, 이제 개선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투기 과열지구에서 조정 대상 지역까지 이제 확대가 됐고, 금액은 3억 원 이상의 주택이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무조건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자,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이제 똑같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외지가 지역에 주택을 우리가 매입할 때에는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기존에 이 내용을 잘 모르시고요, 자녀 명의로 또는 이제 뭐 주변의 친인척 명의로 자 부동산을 사고 파고 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으시거든요. 자,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좀 앞으로는 유의를 하셔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 이게 만약에 걸리잖아요. 이 자금 조달을 어떻게 조금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명의 신탁이라는 부분에도 좀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자금 조달, 자녀 명의로 이제 사줬다. 자, 대부분 이제 세금도 좀 피해 가고, 자녀 명의로 이제 뭔가 취득을 하면서 자녀의 부를 형성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께서 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를 잘못 전달해 주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생각지도 못했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좀 피하고 싶었던 증여세에 놓이게, 큰 증여세를 내야 되는 그 부분에 놓이게 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증여세, 뭐 정상적으로 냈으면 뭐 차라리 괜찮았을 텐데, 만약에 안 냈다가 불법 편법 자금으로 이제 증여 자금으로 보이게 되면 일단 납부 불성실 가산세하고요. 그다음에 무신고 가산세라는 게 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비싼 세금이 증여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증가가 되면 굉장히 큰 세금이 여러분들 앞에 놓이게 된다. 자, 그래서 자녀 명의로 취득을 할 때, 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 부분을 잘 신중하게 좀 똘똘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즉, 증여를 하셔야 될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증여를 하세요. 최근에 증여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거는 뭐 개인의 선택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증여세는 일부 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자금이 없으면 자녀 명의로 사줄 때 증여세를 좀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만 이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위법 가능성이 높은 항목 구체화, 요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내용이 요게 강화가 되는 거예요. 자, 위법 가능성이 높은 항목 구체화, 그리고 이제 지급수단 기재 추가, 그래서 실거래 조사 시 자금 조달 확인서 징구 신설, 그래서 증여, 상속, 기타 차입금의 자금 제공자에 관계하고요. 자, 현금 등 기타 항목 자산 종류, 계좌 이체, 현금 지급 등 자금 지급 수단까지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자, 요것도 이제 까다롭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하는 주택 실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는 게 굉장히 또 까다로운데요. 자, 자기 자금 소득 금액 증명원에 띄어와야 되고요. 자, 현금 또는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내가 주택을 샀다 그러면은 이에 상응하는 증빙가 등 예적금 잔고
서류를 띄워 오셔야 되고, 자, 임대보증금 전세계약서 갖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가능, 자, 여부 확인이라 그래서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 자, 외의 증빙 서류 등, 자, 각종 서류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증빙 자료를 확인해서 이상거래 의심 시에는 이 상설조사팀, 즉시 조사가 착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과태료 부과, 관계기관 통보 등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의심 사례 첫 번째, 소득 금액이 없는 미성년자, 증여 신고 없이 자기 자금 과다 보유로, 자, 이렇게 이제 주택을 취득하는 친구. 그다음에 소득 금액이 크지 않은데 20대예요. 20대. 20대는 자산 형성 기회, 시간적으로 좀 있었을까요? 상대적으로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졸업하고요. 뭐 또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또는 이제 군대까지 갔다 오게 되면 사회생활이라는 기간을 얼마 안 했기 때문에 자산을 축적했던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20대가 현금, 금융기관 등의 예금액 등 자기 자금이 과다한 친구들, 보유하고 있는 친구들이 주택을 샀다? 이거는 이제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 초과는 임대보증금 포함 주택. 그래서 이제 매수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일단은 이제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대출 규제를 초과해서, 자, 이제 임대보증금 포함해가지고요. 그래서 과다한 차입금을 빌려서 주택을 매수하는 자도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내용은 기존에도 한 번씩은 살펴봤었어요. 그랬을 때 금일 이제 이 뉴스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살벌해진 집값, 그래서 이제 조달 계획서, 탈세 검증 대상자 바로 드러난다. 그래서 9억 원 초과 주택 구매 시 내야 할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서류가 총 15종이 된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 예고를 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르면 3월 달에 수도권 일대 주택 매수자 집값 조달 경위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가, 자, 증여세 등의 납세 대상자를 바로 가려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꼼꼼해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 명의로 주택을 사주실 때에는, 자, 이제 앞으로는 좀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사주시는 거를 좀 권장해 드리겠고요. 자, 지금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특히 투기가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에는 매수자가 자금 조달 계획 내용을 입증할 서류도 함께 내야 되는데, 서류의 종류가 15종에 달한다. 그래서 이제 보유 예금에다 주식을 처분하고 대출을 낀 다음 증여를 받아 집을 산다고 하면 떼야 할 서류가 10개에 육박할 전망이다. 자,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는 서류를 많이 떼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자금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착실하게 이제 기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굉장히 불편해지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에도 불편하고요. 또 실수요자가 집을 사기에도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즉, 거래를 조금 위축시킬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뭔가 조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정말 싫어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입법 예고했으면 뭐 올 상반기 안에 한 3, 4월 전후로 이제 시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앞서 이제 정부에서 작년에 2019년 12월 16일 대책을 통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 항목을 상세하게 나누고,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 항목을 이제 세분화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증여 상속액을 밝히도록 했으나, 자, 개정안에서는 이제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부부, 직계비, 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상세히 밝히도록 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에서 한테 받았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한테 받았는지, 아버님한테 받았는지, 이제 할아버지한테 받았는지 이제 세세하게 이제 밝히도록 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구분은 내야 할 세금에서 상당히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일례로 증여를 받았다면 부부, 직계 존비속 중 누구에게서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서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 자, 그 정도에 대해서 계획서상 보게 되면 바로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부간 증여인 6억 원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직계 존비속의 증여라면 5천만 원까지만 증여가 가능하다. 자, 그랬을 때 주택
그 구매 자금 중 현금과 그와 비슷한 자산은 현금 등으로 그동안 뭉그러뜨려서 기재를 했지만 앞으로 현금과 기타 자산을 나누고요. 기타 자산은 무엇인지 적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현금과 비슷한 자산이 있으면 그것은 금괴이든 자, 비트코인이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전같이 이제 둥구뭉실하게 자, 기재를 하게 되면 뭔가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자금 조달 계획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이제 구체적인 계획도 자, 계좌이체로 할 건지 보증금 대출 승계로 할 건지 현금 지급 등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눠서 소상히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자, 그리고 현금으로 집값을 치렀다. 왜 굳이 힘들게 돈뭉치를 가져가 건네야 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소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내가 집값을 지불했다. 왜 돈뭉치로 가져갔냐?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소명해라. 자, 그래서 이제 그 블랙머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잡아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자금 조달 계획서 조사 과정에서 불법 증여 사례 등이 적지 않아 자, 적발됐다며 이 때문에 탈법 소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소명하도록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9억 원 초과주택을 구매했을 때 자금 조달 계획서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한 증빙서는 이제 15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지자체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면서 필요한 서류를 신고인에게 요청해 받아보면서 분석하는 체계로 운영이 됐지만 자,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조사 강도가 편차가 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렇지만 이제 9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증빙서를 정해서 제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뭐 이런 그 강도의 편차가 나는 부분을 좀 줄이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자금 그 조달한 자금 중 금융기관 그 예금이 있다 그러면 예금 잔액 증명서하고요. 잔고 증명서를 내야 하고 주식 매각 대금이 있다 그러면 주식 거래 내역도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주식에 이제 잔고가 있다 그러면 잔고 증명서도 제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현금 등 기타 항목을 기재했다 그러면 소득 금액 증명원 등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자 소득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되고요. 자, 현금이 있다라는 건 네가 어떻게 현금이 있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뭔가 돈을 벌었다라는 자 소득 활동을 했다라는 그 증명원을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지원을 받았다, 자 그러면 그에 맞는 증빙서류를 내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최근에 이제 회사에서 지원받아서 주택을 매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회사에서 지원받은 그 서류를 이제 증빙하면 되는데 자 허위로 기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겠고요. 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와 함께 시행령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억 원 이상이면 자 제출해야 되고요. 비규제 지역도 6억 원 이상이면 그 앞으로 자금 출처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웬만한 수도권 주요 지역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이제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40일간의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서 이르면 3월 정도에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뉴스를 보면서요,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 그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고 이제 우리가 지정을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 자, 그랬을 때 1차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역 지정이 안 된, 자, 뭐 동작구라든가 양천구라든가요. 또는 이제 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지정이 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쪽 지역으로 이제 뭔가 투자 수요라든가 이 자금이 돌아가는, 지금 우리나라의 유동성 자금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하잖아요. 그 유동성 자금이 바로 이러한 해당 지역으로 많이 흘러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천구라든가 동작구, 과천시 이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고요. 자, 호가가 굉장히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뒤늦게 분양가 상한제, 자, 2차 지역을 이제 확대 지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이 지금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 15억 원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전면 금지고요. 자, 9억 원이 넘어가는 고가 주택, 자, LTV가 이제 40%에서 20%로 자, 강화가 됐고요. 자, 9억 원 이하의 시장에 대해서는 뭐 대출 규제는 특별하게는 없어요. 자, 그렇지만 9억 원 이하의 시장에 뭐 많이 주목도 해야 된다. 자, 뭐 그렇다고 또 이제 위에 고가 주택이라든가 초고가 주택이 이제 눌리기 때문에 9억 원 이하의 주택도 또 눌릴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흐름을 조금 면밀하게 좀 관찰을 하신 다음에 자,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자금 조달 계획서죠. 3억 원 이상.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규제 지역은 자, 6억 원 이상.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웬만한 주택들 다 3억 넘어갑니다. 자, 비규제 지역 자, 이 6억 원 지금 넘어가는 주택들 자, 요것도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쓴다고 하는데 그러면 돈이 있고 또 실수요자 좀 뭔가 이런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 자금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어디로 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앞으로 6억 원 이하의 자, 비규제 지역으로 자, 그리고 9억 원 이하의 그 시장이 그 아직 대출에서는 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9억 원 이하이면서 자, 6억 원 이하의 자, 비규제 지역 자, 이런 지역으로 이제 많이 자금이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랬을 때 이거는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지정 1차 지정했을 때 자, 그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좀 확대가 될 수 있다. 자, 그러고 나서 정말 확대가 됐거든요. 자금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뛰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외양간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2차 지정 분양가 상한제 2차 지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내용도 보게 되면 일단 규제 지역, 투기과열이나 아니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 3억 원 이상 그 주택에 대해서 뭔가 거래 위축을 시킬 수 있을 만한 부분에서 강화를 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비규제 지역도 일단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그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을 때 비규제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6억 원 이하, 그리고 또 이제 요번 규제에서도 대출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좀 완만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시장으로 조금 그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조금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일단은 우리가 그러면 비규제 지역의 6억 원이야. 그럼 경기도, 자, 경기도 지역도 되게 그런 지역을 이제 많이 볼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수도권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인천, 자, 그리고 경기, 서울 이렇게 이제 포함이 돼 있죠. 지금 뭔가 이 9억 원 이하, 그 다음에 이제 6억 원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9억 원 이하는 대출, 그리고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자금 출처 없습니다. 뭔가 규제가. 그리고 또 이제 이 규제 지역, 자, 요 포커스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규제가 이렇게 돼서 이제 어느 한쪽 방향으로 자금이 쏠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리스크도 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리스크. 지금 우리가 리스크를 왜 생각을 해야 되냐? 지금 규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만약에 서울에 이제 지금 재건축이라든가 주요 아파트 단지 호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정말로 이게 대세 하락기로 접어든다거나 만약에 가격이 조금 막 진짜 팍팍팍 떨어지는 시기가 이제 도래했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하 자, 이런 주택으로 잘못 나가게 되면 자, 앞으로 거래도 힘들고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로 빠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침체됐을 때 자, 리스크가 다가왔을 때 자, 거래도 안 되고 가격도 많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도로 나갈 때도요. 자, 경기도가 대부분 6억 원 이하의 비규제 지역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지역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께서 좀 신중하게 나갔으면 좋겠고요. 일단 나가더라도 그 역세권이라든가 또는 이제 뭔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있다거나 또는 이제 도로 그 다음에 이제 철도망이 조금 지나가는 지역들 그래서 뭔가 정주 여건이 좀 개선되는 자 그러한 그 뭔가 사업성이 이제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뭐 재개발도 맞고요 재건축도 맞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위주로 자 접근을 해야만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래도 방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건 자금 조달에 관한 계획서가 굉장히 빡세졌는데 일단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이쪽으로도 대부분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전문가들도 많을 거고, 또 이 주택에 관해서 부동산에 관해서 조예가 깊으신 분들도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하더라도요, 일단 이 부동산 이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좀 리스크도 생각을 하자. 그래서 무조건 자,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하의 그 지역으로 내가 주택을 마련하거나 또는 이제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좀 신중하고 냉소적으로 냉철하게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 현재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 여러분들과 자금 조달 계획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지금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또 일부 그런 쪽으로 프레임이 쏠리면서 또 움직일 수도 있는 자, 시장 장세가 오겠지만 일단 리스크도 좀 생각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민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